실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으로 속하는 것은, 양에 속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보면 되죠. 예. 그래서 남녀에 의한 구분법은 기본적인 구분법이니까 별표 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정도 두세요. 실제로 부모덕을 원할 때 가장 많이 참작하는 것은 육친하고 뭐냐면 간지거든요. 육친하고 간지. 자, 이 간지인데 이 간지는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뒤편에 나오는 그 신살편 있죠. 청간 신살, 청간지지 신살, 주로 지지지 신살 여기에 그대로 많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간지는 그 글자 자체로서 덕이 있다 없다를 가리는 수단도 되지만 크다 작다 존재하는 그 형태나 모양새를 간지로 보여주지만 취한다 취하지 못한다를 주로 뭐냐면 거기 보면은 뒷페이지 보면은 그 신살 있죠, 그죠? 신살에 주로 그 신살 여기에서 풍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서로 나의 것으로 취해질 수 없는 모양이다. 간지 모양을 봅시다. 보통 연과 월의 간지 모양을 이런 간지 구성에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상을 생각하세요. 자의 어떤 그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자는 뭐냐면 어떻게 물어보면 이게 재산 어떤 형태가 대체로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이고 남들 눈에 대체로 이제 부동산으로서 황금성이 강하지 않거나 남들 눈에 가리워진 정신적인 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소속사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이것이 인간 활동의 활발한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죠? 활발한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체로 부동산이나 정신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 축을 고장으로 쓰는 고장주 쓰는데 축은 그 고의 역할이 무엇에 하냐여 그죠? 금의 고장주로서 그죠? 작용하죠. 그래서 이곳이 뭐냐면 부동산이면서도 황금될 때에는 도로 팔았을 때에는 대단한 그 단위의 금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축자입니다. 그 글자 자체가 금을 어떻게 해요? 딱 가두어서 금의 모양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열려질 때. 그래서 이게 돈도 안 되고 해서 막 내도록 그냥 내버려 둔 땅 있잖아요. 그냥 매립지라든지 생긴 모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노인 그죠? 화전자에다가 무수자 못해놓은 거죠. 그죠? 토하고 수하고 못해놓은 거니까 그죠? 전이요 답인데 이게 주로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돈도 돼 보이지도 않고 하는 그냥 매입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있다가 어느 날 뭐가 오면 미운에 이르러서 그것이 황금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그 경제적인 가치가 크게 발휘되는 그런 부동산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요까지는 뭐냐면 자축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간지 모양을 볼 때 대체로 소국 되게 적극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체로 뭐냐면 긍정적으로 쓰고 우리 남녀노노로 봐서 그죠? 긍정 쓰고 여자들은 혜택을 입더라도 고달프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자, 그 다음에, 인의 이름은, 인은 뭐냐고, 그 글자 자체를 신통력이라 했죠. 그죠? 신통력인데, 결국 인이나 묘는 뭐냐면 그 글자 자체가 찢어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찢고 나오는 거죠. 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금에 갇혀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 스스로라 그러죠. 지 스스로. 그죠? 자수, 성각. 자력, 갱생. 그죠? 자력, 갱생의 인자로 봐서 이 인이나 묘라고 하는 것의 그 기본적인 오행 동작은 지 스스로가 뜻이에요. 지 스스로. 손 숫자가 좀 이상해. 이게 다 더 있는, 하나 더 있죠. 그죠? 손이 손가락이 좀 많다 했다. 우리는 막 그림으로 하니까 더 상징으로 탁 외워야 되는데 그림으로 막 팍팍 하니까 화소가 모자라면 약간 이렇게 이래서 또 이게 또 이상해. 그죠? 글자가. 맞긴 맞죠? 자수했다. 스스로 이루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애초로 그 부모의 그 혜택이 누군가가 그 스스로 없는 데서 유형의 세계로 만들어 온 혜택이다. 부모 혜택이 대체로 자수성각격이다. 자수성각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인하고 묘에서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통력 동물을 했죠. 신통력 동물이기 때문에 이 범인자는 그것이 비록 그 정신적인 측면에 치우치더라도 아주 그 강력한 어떤 무기를 주게 된다. 삶의 수단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학위를 주더라도 문서를 주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뜻도 되고 폭발력이나 파괴력이 있다, 힘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끼는 대체로는요 온산의 풀밭이다 이거죠. 온산의 풀밭이다 이거죠. 대체로 그 에너지나 힘은 없지만 양적으로 대체로 좀 양적인 팽창성을 하는데 양적으로 팽창. 음양의 단계로서 뭡니까? 4에서 1양, 2양, 인의 3양, 4양, 양으로 세계 확실히 확인하게 그 드러나버린 거죠. 드러나버려서 양적으로 팽창된 어떤 모양을 보통 보여준다. 그리고 대체로 그 모양은 자수성가격의 어떤 과정, 즉 부나 모가 자수성가해서 대체로 그 혜택을 물려주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대체로 다른 오행에 비하면 이게 주로 정신적인 측면이 더 많죠. 또 교육적인 측면이 더 많고. 자, 그 다음에 진에 이르면은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의 단계로서는 5양이죠, 그죠? 5양의 단계에 이르고 진의 속성에서 항상 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종합성이에요. 종합성. 이것저것 범벅되어 있다. 그래서 땅도 좀 받고요, 상가도 받고요, 뭐 이것도 하는데 전부 이것저것 막 잡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잡것이. 그래서 그 종합성의 혜택, 종합성의 혜택을 주는 인자로 보통 보고, 그 부모 혜택에서 보면은 사업적인 승계일 수도 있죠. 보통 우리 보통 띠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자묘오유 이런 자오묘유 인자는요 대체로 그 순일 하나의 기운이 그대로 몰려있고 무잡 섞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 순일 무잡의 인자로 봐서 보통 그대로 승계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그 연에 있든지 월에 있을 때 대체로 그대로 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예요? 이 인신사회는요 절반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절반의 혜택. 절반의 혜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서는 무엇을요? 자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신생. 새로 만들어서. 절반의 혜택. 인신사회. 그 다음 는 이것저것 뒤섞여 있음 이것인데 그 중에도 가장 뭐냐면은 종합 선물이 바로 이 진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그 태어난 달의 그 자오묘유를 그대로 뭐 식신이나 정제로 잘 취용하고 있는 것은 보통 가업승계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20, 30년씩 해요. 그대로 가업.
그래서 진이 갖는 것은 종합성이다.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사는 마찬가지로 신통력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무기를 물려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기를 물려받는다. 무기.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적인 어떤 그 자격이나 학위, 그 다음에 이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받는 자리죠, 그죠? 조명받는 자리에 부동산도 뭐냐면 중심지 부동산. 그래서 조금 남들 눈에 확 뜨일 만한 그런 자리에 부동산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대운이란다. 오미라고 하는 관지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보편적으로 뭡니까? 남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거니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그 상가, 그 다음에 명예적인 측면, 뭐 정신적인 측면도 되겠죠. 정신적 측면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음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목이 갖는 속성이 아니고 오미가 갖는 압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미가 갖는 압력. 이게 오미가 되면 전부 다 인상이 전부 찌푸러지잖아요. 5, 6월 염천이 되면 왜요? 왜 인상이 찌푸러져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이것이 뭐냐면 또 하나의 항상 뭐냐면 어떤 그 글자를 이해하실 때 압력을 생각하세요. 압력. 밥솥은 역시 압력 밥솥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남들 이상의 뭔가 경제적인 보상이나 뭐 유형의 어떤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른 압력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압력에서는 제일 먼저 그 압력 빈자가 강하게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그 자체로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신, 술, 그죠? 그런데 자축이나 오미도 하나의 압력을 줌으로써 압력이란 역시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무엇을 해? 정신적인 측면을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압력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미안하지만 전부 다 뭐예요? 자축의 양기 부족의 압력.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부족의 압력이죠, 그죠? 그래서 압력 없는 곳은 몇 곳이에요? 묘, 진, 유, 해. 그죠? 그러니까 요 네 구간 외에는 전부 다 인상이 금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남들 눈에 대충 노출됨으로써 이제 실속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게 되기 쉬운 것이, 이런 오미의 어떤 측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의 이름, 이 신이 이제 제일 비견이 되더라도 상당히 먹을 게 많은 게 이 자체로서 뭐예요? 금전적 실력이거든요. 금전 실력.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아주 나쁘게 쓰는 흐름을 만나는 사람도 빼앗겨도 푼돈 빼앗긴다, 목돈 빼앗긴다. 목돈을 빼앗긴다. 목돈을 빼앗겨야만 또 목돈을, 그렇죠. 쥐고는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 이 손바닥을 편다, 오므린다. 이게 목운동, 손바닥을 편다, 오므린다. 편다예요. 이건 뭐예요? 손바닥을 오므린다, 편다. 그러니까요. 어느 놈이 모은다. 이 쥐는 놈이 모은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 쥐는 동작, 가두는 동작,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기본적으로 태어난 다리나 년에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안 쓸 물건도 일단 접수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일단 놔놔라,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놔놔라 이러면서 이게 이제 금운동이 대체로 강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또 무기에 속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굉장히 유용한 실력이나 또 실질적인 사업도 많이 됩니다. 실질적인 사업도. 이게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수단이거든요, 이게. 돈을,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힘, 사업,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당유자는 말 그대로 금운동이 이제 진행돼서 드러난 거거든요. 금운동이 진행돼서 드러난 거. 그렇게 대체로 이게 대체로 현금 혜택 이런 것들이 많아요. 현금, 현찰 박치기다, 이거. 현찰 박치기. 현찰. 예. 예. 그렇죠.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그 금융운동 속성 때문에 그 대체로 그 혜택을 이루고 나면은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요. 예. 분리 이탈을 조장하잖아요. 분리 이탈. 분리 이탈의 그 조정으로 봐서 대체로 현금이랑 원래 씁니다. 내 오줌만 있을 때 내도이지 너무 오줌에 들어갔다 하면 예, 끝이다 이거죠.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두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술자도 대체로 지킨다라고 하는 동작이죠. 그죠? 지킨다라고 하는 동작이 강하다는 것은 이것저것 여러 형태의 그 재산, 여러 형태의 재산을 보시면 재산인데 대체로 그것이 갖는 그 모양새가 어때요? 사람의 활동 영역에 있어요. 활동 영역을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기는 뭐 좀 받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진 거예요. 활용도 떨어짐. 또 떨어짐. 그래서 어떤 그 재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명무실. 모양새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좀 실속이 부족한 그런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사람의 활동력이 대체로 멈추어진다, 소극적이 된다 이런 데 착안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지해자는 뭡니까? 활동 영역에서는 활동성 소극적이면 제일 먹을 게 많은 게 뭡니까? 돼지죠, 돼지가. 그래서 이곳저곳 뒤죽박죽, 그죠? 예. 그래서 돼지는 돼지머리, 족발, 다 쓰잖아요, 그죠? 돼지 내장, 그죠? 다 그냥 뒤죽박죽이고 섞여 있다. 그게. 그냥 양이나 음의 단계에서 볼 때는 이게 사가 대체로 그 무기나 수단적인 측면이라면 해는 뭐냐면은 무기나 수단이 결과물 중심이에요. 주로 결과물. 자, 이렇게 그 간지 자체에서도 대체로 똑같이 그 정제라고 하는 것이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든 그 부모 혜택의 모양으로 있더라도 대체로 그 유형의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임목을 그 예를 들어 정제로 혜택을 입는다 칩시다. 예를 들어 이 노래 신금일조라. 그 다음에 거꾸로 뭐예요? 병일의 6월이다. 자, 이게 누가 현찰을 많이 받겠다. 그렇죠. 병일의 6월이 현찰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월의 인월은 대체로 뭐 어떻게 이룬 제사이다. 그 자수성가 피땀 흘려 모은 제사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다 없다. 다루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로 요 앞단계가 뭐냐면 화운동, 금운동을 겹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 사업이나 왕성한 금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견이 놓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이 인을 만나서 비견을 이루는 경우, 그 다음에 경이 신을 만나서 비견을 이루는 경우. 자, 요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식신이 장생한다는 측면에서 기본 의식주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별은 있지만 누가 실질적으로 규모 있는 걸 받을 것 같다. 요거죠. 이게 훨씬 규모 있는 것을 받아요. 요놈은 양의 세계로 그게 그 성질이 뭐예요? 밖으로 음의 운동을 제대로 다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고, 이건 뭐냐면 음의 운동을 그대로 이루는 모양이죠. 그죠? 이런 똑같은 걸 보시더라도 이게 더 많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분탈되겠죠. 근본적으로 강한 것은 이제 강한 인자는 그 비견이라고 하는 인자가 더 강화되어 있으니까 분탈, 쪼개진다. 그래서 현금 재산 이런 것을
입더라도 분탈되는 과정. 실제로 우리 근록격이나 양인격은요, 많은 경험을 해보지만, 그 6친편에서 전에 언급해드렸죠. 그러니까 40전에 현금 형태의 혜택을 입으면은, 그게 자기 것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아예 임을, 예. 그때쯤에는 되죠. 그때쯤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결혼을 해서 자식이 좀 장성하는 단계까지 가버려가지고 자기 기운으로서만 세상 문제를 푸는 게 아닐 때, 그럴 때에는 대체로 이제 그 활용도가 좀 유용하게 발생하고, 자기가 직접 그 결혼 초기까지는 보통 안 돼요. 결혼해가 초기까지는 자기 기운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막 활용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쪼개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안목에서 어떤 그 간지적인 측면에서, 저거에 이제 그 글자 자체로서 혜택 유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앞쪽에 있는 분석이죠. 그죠? 육친이라든지 뒤에 보면 모르죠. 신사적으로, 부모 혜택을 입겠다 했을 때, 입는다면 이러하겠다라고 하는 속성을 본 데서 상당히 이게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부모 덕을 입더라도 이 친구는 뭘로 물려줘라. 부동산이나 그렇죠. 이런 걸 물려줘라. 이 친구는 사업적인 수단으로 물려줘라. 이런 거 쓸 때 그 지지 모양과 육친 모양 두 가지를 따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모양을 벗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 있음.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육친이라고 자신만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여기다가 정제나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정제, 여기다 믹스 해줘야 되겠죠. 믹스. 예. 정제, 자수다. 이러면 뭐예요? 금고에 갇힌 현금재산이다. 그러니까 채권, 이런 거 있죠. 오랫동안 환금되지 않는 거. 쥐는 어디에 있다? 쥐구멍에 있다. 쥐구멍은 눈에 잘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쥐구멍에 딱 숨겨놓은 거. 근데 그게 현찰이다. 그럼 황금성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재물 혜택의 속성을 볼 때 지지 요소를 어느 정도 참작하시라는 거죠. 특히 개술자 이런 거 참 우습거든요. 이게 개술자라고 하는 것이 재산적 가치로 볼 때는 뭔가 그렇게 밖으로 있어 보이는데 알맹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받긴 물려받았는데 보면 별 영양가 없는 건물 이런 거 덩그런 건물 하나 물려받았다 이런 것들이죠. 뒤에 나오는 이제 아주 잔인한 부모들에서 뒤에 가면은 아주 그 잔인한 남보 게임이 나옵니다. 총 맞아도 꽝이요, 공망마도 꽝이요, 원진해도 꽝이요, 막 전부 다. 그렇죠. 저런 경우에 그래도 비교적 이제 좀 양호하게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충마도 꽝이고, 하여튼, 하나 걸렸다 하면 이제, 뻔했다예요. 뻔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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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자기가 호흡을 되더라도 사실은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면 지구인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구인들이 아니고 이 지구에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 역학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이 외계에서 온 외계의 피가 많이 되어 있는 체질들이 약 한 7% 정도예요. 7%. 그 다음에 외계 플러스 지구 했을 때 누적으로 치면 요 7%를 포함해서 7% 더하기 약 한 4, 5% 돼요. 그래서 다 합치면 21% 정도, 요 내외 정도 돼요. 14%.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인이 약 80%, 75%에서 80% 되겠죠. 그죠? 80% 정도. 여기도 순종 지구인이 있고 잡종 지구인이 있는데, 일단, 잡종은 외계 지구를 보는데, 대체로 이 외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자연 운동으로 볼 때, 가을에 보통 많이 이 자연 인력에 딸려서 많이 태어나요. 거기에는 이제 이 영혼의 무게가 있다니까요.
영혼의 무게. 그런데 대체로 이 외계인들이 대체로 어느 세력 계절을 만드는 음력으로 그 7월 중순 있죠. 7월 중순에서 음력 이 9월 사이까지 가장 많이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서 우리가 외계와 지구인인지를 아느냐면은 그 호흡의 패턴이 달라요. 이게 이 외계인들이 처음 출발했던 곳은 뭐냐면 지구보다 중력이 조금 더 높아요. 지구보다 중력이 조금 더 높아가지고 삼키는 숨이 좀 더 강해요. 중력이 더 높은 데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구에 다시 와서 지구에 이식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삼키는 이 호흡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구인들이 걸리는 어떤 질병이 잘 안 걸리지만 질병이 오면 잘 안 나아요 또. 왜냐하면 지구에 약이 드문 거죠. 이렇게 혈액이나 유전자적인 어떤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호흡의 장단 대소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질병을 다룰 때는 특히 이 9월생들 있죠. 9월생들이 제일 꼴떠래요 이때. 음력 9월 그렇죠. 음력 9월생들은 뭐냐면 지구인하고 외계인하고 거의 잡종이 50대 50이라. 약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중력 차이에서 오는 호흡 패턴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호흡 패턴의 차이 때문에, 숨을 삼키는 어떤 힘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전자적으로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얼굴이나, 형상을 가지고 또 뼈와 살을 지구에서 만들었잖아요. 단지 다른 거는 뭐냐면 호흡 패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이 금전 대체로 그 대사를 뭐냐면 외계에서 있던 그 존재들은 이게 뭐냐면 뭐에 속하는 오행적으로 화에 속하니 화에. 그래서 이 화하고 금하고 결국은 저걸 갖다가 재물로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일주는 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금전이라 하죠. 재잖아요, 재. 그 다음 목은 뭐냐면 누구든지 뭐예요? 인성, 이게 목의 어떤 단계에서는 자기가 힘을 기르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화에 이르러서 활동력이 크게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에 이르러서 뭐라고요? 결실과 수확을 하고 재성을 쌓고 사는 거. 그 다음 수에 이르러서 관에 의해서 활동성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빠져 자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지의 모양새를 봐가지고, 우리 연구를, 이거 육친하고 지지의 모양새를 가지고 믹스해서 그 팔자 해설 수단을 삼아보시라는 거죠. 자, 근데 저거는 이제 뭐냐면 좀 부수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해석에, 우리가 그 부모 혜택이라고 하는 인자가 있다고 볼 때 그 속성을 더해주는 것을 보시고, 또 부모 혜택이 없어도요, 비슷하게 저런 게 있긴 있어요, 또 보면. 왜냐면 파가 됐으면 파가 된 형태대로 그 혜택을 또 남들이 입고 있는 거죠. 제대로 쓸모도 없는 상가를 하나 받아가지고 애물단지로 애먹고 부모 덕을 입더라. 애를 먹으면서. 그래도 그런 어떤 속성들이 다 저기에 걸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지는 뒤에 뭐하고 또 한 번 더 믹스해서 언급되어야 되느냐면, 지지지지끼리의 관계 신살 있죠. 거기에서 내가 잘 당겨 쓸 수 있다, 잘 당겨 쓸 수 없다. 이것을 지지지지 신살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다음 게 보자. 격용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취해오는 것은 주로 이제 성격, 박격, 이걸 보세요. 성격, 박격. 그래서 양인격이라 하더라도 그 격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 부모가 주는 혜택이 경제적인 혜택이 아니면 정신적 혜택이라도 뚜렷하게 준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로 성격을 뚜렷 이렇게 보면 뚜렷. 이 뚜렷하다는 것이 꼭 금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이 됐든 신분이 됐든 뭐 정신적인 측면이 됐든 이것이 좀 격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대체로 뚜렷하다 보면 됩니다. 뚜렷.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는 막 그렇게 별로 유능하지 못했지만 술을 먹고 와서라도 이놈의 새끼 공부해라 하면서 잘 믿죠. 그런 식으로 내가 뭐냐면은 그 성격하에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수단을 뭔가 부모로부터 강하게 부여받으며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뜻하다. 그다음 박격은 뭐냐면 희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신분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에서 그 부모 혜택이 뚜렷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보시고 현대 사회로 올수록 보통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주로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성격한 팔자들에게 격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주로 금전적인 요소가 더 뚜렷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희미해도 뭐냐 플러스 알파로서 금전적인 혜택은 있더라 이거죠 주로. 밖에 얘들하고 이제 과거하고 현대하고 조금 3, 40년 전하고 지금은 이게 3, 40년 전에는 격이 뚜렷해도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대체로 그 덕과 인연이 뚜렷했고 현실적으로는 뭐 보통 뭐 마이너스 알파 이게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별로 혜택을 못 보고 자기가 뭐 오히려 그 입지전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격이냐 박격이냐 이것에 따라서 대체로 그 부모로부터 받는 그 정신적 현실적 혜택이 뚜렷하냐 희미하냐 결국 뒤에 가면 우리가 이것도 뭐하고 그대로 맞물리냐면 지지의 관계의 신사라고 똑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박스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 같은데 툴은 단순하다 이거죠. 뒤에 가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뭐 좌표는 기본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간지적인 측면하고 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눈에 보통 읽어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을 따지는 것이 결국 뭐냐면 뒤편에 나오는 신사를 따지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신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충이 있어버리면 합격이다 이거예요. 형이 있으면 합격이고 공망되면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나 결국 뒤에 신사를 따지는 것이나 그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해서 주로 이제 취용해 볼 만한 것은 대체로 성격이나 박격.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조금 한다면은 약간의 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성 있죠. 재성이나 식신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와 있다면 부모 혜택이 좀 다소 불안하더라도 무엇이 경제적인 혜택들은 대체로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혜택은. 그 다음 편에 지상간 편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양적인 측면에서 조후 그죠? 오행적인 측면에서 목화보다는 금수를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본다. 그 다음 육친은 대단히 많이 보는데 그 육친이 어떤 속성대로 그 혜택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에 상관 같은 거 봤죠? 상관 같은 경우가 보면 사회가 나빠지고
다음에 안 보면 오히려 유정하고, 예, 내가 오히려 봉사하면 예, 아주 유정하고, 이게 묘해요,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육신적인 측면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예, 무자에서는 음양적으로 없는 거, 오행적으로 없는 거, 육신적으로 없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주 세밀하게 따져 들어갈 때는 재와 인성의 인연 요소를 따져보시라는 거죠. 좌표는 우리가 연월을 주로 부모덕을 따진다. 그 다음에 남녀는 뭐 양간양지, 음간음지. 그 다음에 금수, 목화를 남녀가 좀 경중의 차이를 두고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간지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그 글자의 속성을 따라서 자기가 덕을 입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격용은 성격, 파격. 이것으로서 뚜렷하다, 뚜렷하지 못하다. 뚜렷한 그런 부분이 꼭 금전이 아니라도 신분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